안녕하세요. 권중광 TV의 권중광입니다. 오늘은 8월 13일 토요일 저녁입니다. 오후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장마가 끝난 줄 알았더니 아직도 안 끝났나 봐요. 오늘 비가 이렇게 낮에 왔죠, 여러분들. 근데 내일도 비가 오고 월요일 날을 광복절 날인가? 월요일 날 비가 많이 온다고 하더라고요. 뭐 200mm까지 온다고 그러는데 올해는 비가 좀 너무 지나치게 많이 오는 것 같습니다. 지금 농사 짓는 분들한테는 지금 비가 이렇게 물이 필요 없는 시기입니다. 지난번에 봄에 너무 가물어서 그래서 밭에 곡식을 심었던 사람들이 다 말라 죽어가지고 다시 심었다는 그런 말씀들을 제가 들었습니다만, 지금 비가 이렇게 필요 없는 시기인데 비가 많이 옵니다. 이렇게 비가 많이 오면 밭에는 풀만 딥다내고 비가 오니까 풀 뽑을 수도 없고 말이죠. 그게 풀만 많이 성하고, 또 밭에 너무 물이 습기가 많으면 밭의 곡식들이 뿌리가 상해가지고 잘 안 됩니다. 그리고 논에 벼농사 짓는 것은 이렇게 날이 흐리고 이렇게 비가 많이 오면 벼가 너무 과잉 자랍니다. 키만 커요. 그리고 습도가 많으니까 벼 중간에 그 벼가 대가 물러요. 이제 또 이제 얼마 있으면 이제 우리나라는 또 태풍이 불잖아요. 태풍이 불면 이삭에 이제 그 물이 잡혀가지고 이삭에 이제 알이 들기 시작하잖아요. 그럼 이 머리가 이제 무겁잖아요. 태풍이 불면 뼈대가 이 대가 약하니까 바람만 불면 그냥 전부 쓰러집니다. 그냥 쓰러지면 밑에 깔린 벼들은 또 오래되면 썩어요. 그리고 또 벼 아래는 알이 들었으면 싹이 납니다. 벼 아래서. 그래서 이 농사 짓다 보면요, 그런 그 계절과 그다음에 일기가 매우 참 중요합니다. 가뜩이나 요즘에 시장 장바구니 물가가 비싸서 살기 힘들다고 하시는 서민들의 목소리를 많이 주변에서 듣고 있습니다. 특히 여성들이 이제 많이 시장에 다니시니까 너무 비싸다, 너무 비싸다. 주로 오르는 게 많습니다. 대개 그 정부가 바뀌면요, 그 기업들인가 또는 장사하시는 분들이 눈치를 봐가면서 그래서 값을 올리죠, 인상시키죠. 정부가 그 전에 딱딱딱딱 이렇게 정부의 힘으로 막아서 해야 되는데, 갑자기 이제 수요 공급에 의해서 생산되는 게 적고, 또 그 물건을 쓰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을 때는 이제 값이 올라갈 수밖에 없죠. 근데 평년장 농사를 짓는데도 값이 오른다. 그것은 중간 상인들의 농간에 의해서 그럴 수 있습니다. 매점 매석을 해서 값을 올려서 이익을 더 보려고 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이런 데까지 세심한 데까지 미리 해야 되는데, 이 정부의 그 행정하는 사람이든가 정치하는 사람들이 그런 그 시장 밑에 바닥의 그 상황을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등한시 하다가 꼭 서민들한테 질타를 받고 말을 듣고 불평불만을 듣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저녁에는 그 소설을 쓴 있죠. 악마의 시라는 소설을 쓴 그 영국의 작가가 있습니다. 러시드 작가.
그 악마의 그 시를 그 소설을 아주 유명한 소설이죠. 그 썼는데 그 소설이 무슬림 그러니까 지금 그 마호메트를 믿는 그 무슬림 종교 있잖아요. 무슬림들 그 종교에 믿는 사람들이 그 신성을 모독했다 그래가지고 아주 그 여론이 들끓고 엄청난 그 소용돼서 있었던 그 시입 저기 소설입니다. 악마의 시. 영국 작가가 쓴 건데. 근데 그 작가가 뉴욕에서 연설 중에 흉기로 피습을 당해서 생명이 위독하다. 그렇게 외신 보도가 나와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악마의 시 작가 루시디 흉기 피습 생명이 위독하다. 이슬람 신성 모독 논란을 일으킨 소설 악마의 시로 유명한 영국 작가 살만 루시디가 12일 미국 뉴욕주에서 강연 도중 흉기 피습을 당했다. 이런 일이 없어야 되는데 말이죠. 우리나라도 우리뿐만 아니라 세계가 이 종교 때문에 또 참 이게 문제가 많죠. AP 통신은 루시디가 이날 오전 셔터코 인스티튜션에서 강연하기 직전 무대 위로 돌진한 남성이 휘두른 흉기에 목과 복부를 찔렸으며 곧바로 지역 병원으로 이상돼 수술을 받았다고 보도했습니다. 루시디의 대변인 앤드루 와일리는 루시드가 현재 인공호흡기로 호흡하고 있으며 팔 신경이 절단되고 간이 흉기에 찔려 손상됐으며 한쪽 눈을 잃을 것 같다고 전했습니다. 이런 일이 없어야 되는데 말이죠. 피의자의 신원은 뉴저지 페어뷰에 거주하는 하디 마타르로 확인됐으며 현장에서 체포됐습니다. 경찰은 범행 동기는 불분명하다고 밝혔습니다. 피의자는 강연을 위해 무대 위 소파에 앉은 루시드에게 다가가 10차례에서 15차례에 걸쳐 흉기와 주먹을 휘두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참 세상은 참 무자비해요. 루시드는 1988년 발표한 소설 악마의 시와 관련해 이슬람 예언자 무함마드를 불경하게 묘사했다는 이슬람권의 거센 비난을 받았습니다. 1989년 당시 이란 최고 지도자 아야톨라 루훌라 호메이니는 사실상 루시디 처형 명령을 내렸습니다. 호메이니는 루시디는 물론 이 책의 출판에 관여한 누구라도 살해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의 파트와 이슬람 율법 해석을 선포했습니다. 루시디는 이란 정부가 1998년 루시디에 관한 파트와의 더는 지지하지 않는다고 언급한 후에야 조금씩 공개 활동을 할 수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인도 뭄바이의 무슬림 가정에서 태어나 영국으로 이주한 루시디는 2016년 미 시민권을 취득하고 뉴욕시에 거주해 왔습니다. 이 루시디가 그 악마의 시로 종교 문제를 건드렸다. 그래서 무슬림들 이슬람교를 믿는 사람들이
아주 난리를 치고 뭐고 했던 그런 적이 있었지 않습니까? 예. 근데 여러분들 이슬람교 있잖아요. 무슬림들, 이슬람교를 믿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무슬림이라고 그러는데요. 그 무슬림들이 참 단결력이 아주 단단합니다. 우리나라에 있는 7시에 사시는 분들 같이 이렇게 뭉치는 것 같이 딱딱 뭉칩니다. 예. 그래서 이슬람을 믿는 그런 나라는 서로 돕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가 1년에 무슬림을 믿는 무슬림들, 이슬람교를 믿는 세계 어려운 나라에다가 밀가루를 갖다가 엄청나게 지원합니다. 뭐 그것뿐만 아니라 뭐 다른 쪽에 뭐 공산품이나 의약품도 지원합니다만 무슬림들에 대해서는 그렇게 대단하게 단결력이 있습니다. 사우디에서는 그 이슬람교를 믿는 사람네들이 각 마을마다 이렇게 보면 우리나라 동사무소 같이 그 사원이 있습니다.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가 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그 교회에서 이제 방송으로 예배 시간을 알립니다. 아하 막 그러면서 샤라샤라 하면서 가지고 이슬람교로 얘기합니다. 그렇게 하면은 즉시 사람들이 일을 중단하고 교회에 갑니다. 그 교회 앞에 가면 개드랗게 물이 나오는 데가 있어요. 그 물에서 손 닦고 얼굴 닦고 귀 닦고 발 닦고 그리고 예배당에 들어갑니다. 그 예배당에서 예배 보는 시간은 한 20분 됩니다. 그 코란 구절을 한 너덕 구절을 그 목사 이맘이라는 분이 그걸 읽는 것으로 끝납니다. 우리나라 같이 뭐 설교하고 다 덧붙이고 뭐 그런 거 안 합니다. 그리고 주로 절을 합니다. 절을 한 5번 해요. 절을 하는 거. 그것이 이제 다 예배 형식이 다 끝납니다. 한 20분이면 끝납니다. 그럼 나와서 각자 자기 그 일터에서 일을 합니다. 처음에 우리나라가 사우디에 진출했을 적에 공사 현장에서 이제 이러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뭐 종교 자유니까 뭐 기독교 믿는 사람도 있고 불교 믿는 사람도 있고 뭐 그런데 거기서 그 사우디의 그 이슬람교 예배 시간이 있는데 예배 시간을 이렇게 알리고 그랬는데도 예배 시간에 일을 했었어요. 공사 현장이니까. 근데 나중에 그것이 이제 사우디 그 종교 경찰한테 그 이제 신고가 돼가지고 그것 때문에 또 문제가 되고 그렇게 했습니다. 지금은 사우디에 가면 그 예배 시간에는 공사 현장이고 뭐고 간에 하여튼 다 중단입니다. 밥 먹는 것도 중단입니다. 딱 스톱돼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저는데 예배 시간이 뭐 아침에 그 일찍이 새벽에도 있고 낮에 있고 오후에 있고 저녁 때 있고 해가지고 하루에 예배 시간을 8번 봅니다. 이게. 근데 거의 예배 보는 그 교회 가서 예배 보는 사람들은 남자들입니다. 여자들은 집에서 한다든가 어디 출타했을 때는 그 교회 이만 교회는 못 들어갑니다. 뒷골목이나 상가 뒤에 이런 데다가 보재기를 깔고 그리고 기도하고 그 다음에 절하고 뭐하고 이렇게 해서 그걸 끝냅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이슬람교에 믿는 사람들이 가는 그런 숙소나 아파트나 또는 교회 같은 데 가면은요, 사우디아라비아 제다에 그 성소가 있잖아요. 성소가 있는데 그쪽 방향으로 이 방위를 그쪽 방향으로 해가지고 벽에다가 빨간 줄을 쳐놨습니다. 이렇게
그게 그 방향이 그 사우디 제다에 있는 성소 방향을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쪽 방향을 향해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도 하고 절을 하고 이렇게 합니다. 우리나라에 있는 사람들도 그렇습니다. 외국에 뭐 중동에 가면 뭐 다 돼 있고요. 뭐 호텔이고 뭐 어디 숙소고 뭐저이 그 사무실이고 어디 가면 다 돼 있습니다. 그게. 그러니까 이 이슬람교를 믿는 사람들의 그 종교는 아주 철두철미합니다. 그리고 자진해서 하고요. 제가 볼 때는 거의 그 이슬람교를 믿는 무슬림들은 100% 예배를 드립니다. 예. 예배 못 갈 때는 자기네 사무실, 자기네 집 이런 데서 예배를 합니다. 그거는 아주 공식화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지금 현재 이 루시드 악마의 시를 쓴 그 영국 작가 그 사람을 습격해 가지고 지금 생명의 위대하다 그러는데요. 그 사람을 공격한 사람이 정확히 아직까지 보도는 안 됐습니다만 대개의 경우에 극단적인 이슬람교를 믿는 무슬림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면 전에부터 이 악마의 시 쓴 거에 대해서 이슬람교를 교회에서 강하게 반발했거든요. 신성 모독이다 이래가지고 그 내용의 그 소설 내용에 나온 일부 있는 걸 가지고 이렇게 합니다. 이 종교는 뭐 옛날에도 뭐 십자군도 있고 뭐하고 그렇게 있었습니다만 종교에 대해서는 참 이 보통 우리네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하고는 전혀 그 내용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 루시드 작가가 잘 깨어났으면 좋겠습니다만 뭐 10군데에서 15군데를 찔렸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인공호흡기로 다 호흡을 하고 있다고 그러기 때문에 아주 상당히 중태에 있는 것입니다. 이 세계 종교 중에서 이슬람교에 있는 사람들, 무슬림들이 너무 극단적입니다. 예. 그래서 그 사람들은 우리네 보통 생각하고는 좀 다릅니다. 그래서 종교를 위해서 죽을 수도 있다. 종교를 위해서 뭐 희생할 수 있다. 뭐 이런 사람들이니까요. 뭐 아주 보통 강성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튼 오늘은 그 영국 작가 루시드가 뉴욕에서 연설 도중에 그 흉한으로부터 흉기에 피습당해서 지금 생명이 위독하다 하는 얘기인데, 저도 옛날 학교 다닐 적에 소설도 써보고 뭐 지금은 시인으로 있습니다만, 제가 시인으로 등단해서 시를 씁니다만, 이렇게 그 문학인들이 이러는 사람들이 아주 세계적으로 유명한 이런 문학인들이 자기 자기 명까지 살지 않고 어떤 그 유해에 의해서 이렇게 일찍이 사망한다는 것은 남달리 가슴 아프고 그리고 참 왜 세상이 이런가, 종교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렇게 합니다. 종교의 가장 중요한 것은 인간 그 존중 아닙니까? 인간 사랑. 어디든지 다 마찬가지 아니에요. 인간 사랑, 인간 우애. 근데 이게 생명을 빼앗으려고 하는 그 흉기 피습, 이거는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이렇게 지금 현재 흉기를 가지고 이렇게
피습하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미국에서도 아주 강한 법률로다가 그리고 보도를 해야 됩니다. 이렇게 이래서 이 사람은 사형이다. 뭐 헌대등 해가지고 많은 그 국민들, 많은 그 사람들한테 그 강한 법을 처벌을 받는 걸 갖다 보여줘야 됩니다. 그래야 제2, 제3의 그 범죄들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법이 물르면요 제2, 제3의 범죄가 많이 일어납니다. 제가 볼 때 우리나라도 민노총이 일찍에 지난 정부에서 문통 정부에서는 민노총이 그 집회하고 시위하게 되면 경찰이 송방의 처벌을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민노총을 도와주는 건지 아니면 오히려 민노총을 갖다가 도와주는 건지 뭐 모르겠습니다만 여하튼 지난 정부에서는 민노총과는 아주 강한 법의 집행이 없지 않았었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꾸 똑같은 그 범죄 집회가 일어나고 뭐 폭력을 휘두르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법이 강해야 됩니다. 지금 바라기는 윤석열 정부는 검사 출신들이 있잖아요. 윤석열 대통령도 검사총장, 검사 출신이고 지금 법무장관 한동훈 법무장관도 검사지검장, 검사 출신 아닙니까? 그래서 법만큼은 아주 강하게 집행해야 된다. 그리고 지휘 고하를 막론하고 누구였든지 법에 위반되게 되면 아주 강하게 처벌해야 된다. 그 이후에 약자는 법으로 보호하고 도와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이 선진국으로 가는 나라의 모습이고 그것이 이 나라를 아주 치안을 튼튼히 할 수 있는 그런 겁니다. 문통 정부에 있을 적에 그쪽에 조사하다 지금 유야무야되고 있는 것들 뭐 사모펀드 그다음에 옵티마 사건, 라임 사건, 울산 그 시장 선거, 하마평 선거, 성남시 그 대장동 사건, 백현동 사건, 성남 FC 같은 거 이런 하여튼 그 사회에 크게 무리를 일으켰던 큼지막한 이것을 문통 정부 때는 조사하다가 아직까지도 종결을 못 친 거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거는 빠른 시일 내에 윤석열 정부에서 조사해서 아주 처벌에 어떤 균형을 두지 말고 형평을 두지 말고 법대로 최고형으로 다스려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나라 국민들이 그런 제2, 제3의 사건을 일으키질 않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나라 사람들은 벌금 4만 원, 6만 원, 10만 원 막 그냥 벌금 때리잖아요. 물론 그렇게 해서 그것이 국민들의 동의를 받는지 안 받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함으로써 주의를 하고 조심을 하고 그리고 자중을 하죠. 그 이제 지각이 있고 생각이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법은 강하게 집행이 돼야 된다. 그리고 시간을 질질 끌면 안 됩니다. 그러는 가운데서 지금 현재 무엇을 하나 정치권을 갖다 덮어주고 넘어갔다. 그러면요, 그게 또 국민들은 또 알 만큼 다 알잖아요. 난리가 나는 겁니다, 그게. 그래서 아예 앞뒤 갈 거 없이 무조건 법대로 조치를 해야 됩니다. 처벌해야 됩니다. 그거는 지휘고하 없이 상관없이 지휘고하 없이 대통령이 왔든지
청와대 비서였든지 뭐 장관이었든지 국회의원이었든지 노인이든지 젊은이든지 여자든지 남자든지 관계없이 법을 강하게 집행해야 됩니다. 저는 윤석열 정부가 반드시 그렇게 하리라고 봅니다. 한동훈 법무장관이 반드시 그렇게 하리라고 믿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에 방송은 유명한 작가, 영국의 작가 루디시 영국의 작가 루시디 악마의 시라는 소설을 쓴 루시디 작가를 뉴욕에서 괴한의 흉기에 피습돼서 지금 위태한 지경이다. 이렇게 보도가 돼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성남시의 이재명이 간에 연루돼가지고 4사람이나 극단적인 선택을 했어요. 그 사람들이 바보가 아니잖아요. 근데 왜 극단적인 선택을 했냐? 극단적인 선택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외압, 압박 이런 걸 받았겠죠. 그래서 그렇게 한 일이 그런 극단적인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되고, 그런 사건이 나면 아예 아주 먼지 털듯이 샅샅이 조사해서 거기 관련된 사람들은 아주 무거운 형벌로 처벌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그 극단적인 선택한 사람들에 대한 위로도 되고 그 가정에 대한 위로도 되는 겁니다. 또 그런 일이 그런 부정한 그 비리 그런 것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꼭 그렇게 되리라고 봅니다. 윤석열 정부가 꼭 그렇게 하리라고 봅니다. 아마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저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계시라고 봅니다. 오늘 토요일 저녁 방송을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 내일은 또 일요일 주일이 되는데 여러분들 내일도 또 못다한 일들이 있으면 일들 하시고 또 건강관리도 잘 하시고 또 편안히 쉬시고, 그래서 면역력을 키워서 건강을 유지하고 또 그래서 코로나도 면하시고 아주 행복한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권중왕TV의 권중왕이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주무십시오.